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예상한 대로 대세 상승 진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군 손종주입니다. 지수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것이 VS 공포지수가 크게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잠깐 숨고르는 조정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현대차 또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죠. 아직 지수 중장기 고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과일 양상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종합주가지수가 힘차게 상승세를 잘하고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대비 내일 모레죠. 약간 급등락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일단은 좀 경계를 해가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볼까요?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상단 추세를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한 2, 3일 정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단 추세를 저항받고 떨어지느냐, 돌파했다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황 전문가가 아니고요. 실전 매매, 고래 기법 매매,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치에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현재 이경률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요. 투자 심리, 거래량 다 좋습니다. 단지 현재는 일단은 추가 상승세 이전 고점까지 가보자, 상단 추세에 가보자, 간다가 아니죠.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못 갈 쪽에 경계를 하는 것이고, 자, 또 코스피도 역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선 지지받고 잘 가고 있네요. 추세 잘 전환돼 있고 현재 단기 반락 신호가 좀 나와 있네요. 이럴 적에 살짝 반락 현상이 나올 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는 내일 모레까지 좀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강남 선님. 네.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항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100에서 90으로 내려오면서 100까지 찍으면 주식이 위에는 없잖아요. 100 위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일단 반락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부양 정책 아직까지는 이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지만 부양 정책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 하면서 11월까지 대선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열심히 21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정의 폭이 좀 깊은다라고 한다면 생명선에 대한 22선이 붕괴가 됐을 때 좀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우리가 경계를 좀 하면서 일부 현금을 더 늘리면서 하겠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0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서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은 만큼, 근데 또 올라가게 되면 못 간다고 했더니만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공포지수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율, 유가 큰 문제는 없어요. 해외 증시도 다 안정감 있는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서 22선 가지고 비율을 조절하면 되겠지만, 조금 우리가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다면 어제 내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수익이 많이 난 거, 연속으로 올라간 거 위주로 챙기고 또 상승 초기로 갈아탄다거나 일부는 조금 현금도 좀 놔두다가 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승 초기의 종목으로 현금을 들고 있다가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숨고르는 어떤 조정의 여지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봉 차트가 현재 그 MACD 슬레이트 추세가 음봉의 길이보다 아직 올라간 부분이 조금밖에 길이가 짧죠. 60권에서 이제 시작권에서 아직까지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조정받으면은 눌림목 조정이라는 개념에서 상승하기 위한 쉬어갈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이런 개념으로 기회를 엿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이제 증시가 미국 추가 부양 정책 합의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마 이번 주 주말은 거의 이제 막바지 임박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도 또 예정돼 있죠. 아마 옵션 만기일 전후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차 추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들어갈지 좀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종가로 코스피는 강세 일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 합의 또 기대감도 작용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부터 시가부터 해서 이제 5일선하고 이격이 좀 이제 많이 벌어지면서 단기 과열권에 따른 이제 옵션 만기일 또 부담감도 있고요. 이제 단기는 이제 탄력 둔화 국면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또 못 올라온 만큼 키 맞추기 관점에서 코스닥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전기차, 5G 관련 업종 위주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두 업종군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상대적으로 덜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접근하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코스닥 중장기 월봉 상단 추세에 저항권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점을 이어나가되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면서 단기 이제 5일선 근접 시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중장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대세 상승, 고래 사냥 5일선 매매를 즐기자.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요즘에 보면 주식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3, 4월 달부터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벌써 8월 달이죠. 얼마 있으면 이제 9월 달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현재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올라오는 5G 관련주 중에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상태를 보면 바닥에서 우상향 쌍받아치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조정받았죠. 네, 바닥에서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향 추세가 전환된 것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전환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 안착하면서 대기 매물대 수월을 해주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적에 삼박자가 맞고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된다면 방향 위로 재폈다면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 실전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올라갈 때 추격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반락한 쪽에 저가 매수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때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이죠.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은 하단 추세가 항상 손절 라인 때 또는 지지선, 매수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종고점 상단 추세까지는 저항대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면 상승세를 본다. 이럴 적에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범행 관련도 오늘 굉장히 건설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전에 3, 4월 때부터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추세가 전환된 상태, 거래가 증가 상태, 삼박자가 맞는 상태, 고래 방향으로 다 재배했고 매수 신호도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0도 쳐준다. 50도부터 매수권을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추세가 전환되어 있고 5선을 회복했다라고 하면 1차 매수, 다음날 지지받으면 2차 매수, 다시 붕괴되면 관망 자세, 신고가 패턴 네, 이렇게 보시면서 멀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혈장 테마주에 대한 대장주 녹십자 강세를 띠고 있죠. 혈장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십자 볼 텐데요. 혈장 테마 대장주로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데요. 혈장 치료제 이상 착수 임박 60명분의 시약 제조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번 주 승인 기대감이 열려 있는 상태로 원래 저번 주에 혈장 치료제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뒀는데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를 걸어보면서 곧 발표가 나오면서 한 번 좀 더 상승을 보여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가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변곡점이 아니고 변곡점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린 상태를 돌파할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거고요. 여긴 이제 이때가 이제 첫 거래가 늘면서 시작되고 두 번째가 여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한 방향을 띄고 있는 거죠. 아직 상투를 찍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 해서 5인선 매매를 이어가면서 그런 뉴스 거래와 함께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이미 다 지나간 상태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시노펙스인데요. 역시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 매수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이제 그 지나간 상태에서 위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역시 이것도 혈장 분리형 멤브레인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다 보니까 바로 혈장 치료 테마주로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혈장 치료제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백신 개발이 실패가 된다면
10월 달에 플랜 B로서 혈장 치료제를 이제 백신 대용으로 뭐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혈장 쪽이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얘기를 근데 제가 6월 달, 7월 달 계속 얘기했어요. 결국 혈장 쪽 또 결국 다 폭등을 했죠. 지금 아직 역시 똑같이 독식자와 함께 거래가 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는 이제 5인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5인선 위로 올라타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경우 5인선 회복하고 정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여지를 열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5인선 매매하면서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혈장 치료제에 대한 승인 이야기 나면 한 번 더 상승 여지가 남아있던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월봉 차트가 이런 마디의 과거의 1차 마디 폭발만큼의 2차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60권에 아직까지 과열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봉의 5일선을 갖고 지속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종목 S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은 두 종목은 이미 다 올라갔고 후발주로서 근데 후발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자회사 다이노나가 혈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항체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그 혈장 관련주로 보통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후발주였던 이게 혈장에서 대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원래 테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그 혈장 관련주에서 아직 뜨지 않은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키맞추 형태로 따라가면서 상승폭이 지금부터는 가장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평선 자체가 720선을 가장 바닥에 깔은 완벽한 정별의 약 기러기 차트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는 그러니까 저항권이었겠죠. 가볍게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터지면서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상승 여력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의 차트에서 저번 주에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고 지금 아직까지 주봉에서 하락 신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투자심선이 시그널을 돌파하며 올라갈 여지가 높은 위치에 들어갔다는 점. 현재가 매수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봉 차트가 사상 최고대로가 터졌던 시점은 이미 돌파를 이미 했고 5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상태로 전혀 문제없이 강세의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여기서 주봉 차트상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박스권 걷던 저점 있죠? 1245원이라든가 그런 여기 6월 19일 날의 저점 40원 이런 데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중장기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개념에서 현재가 매수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그러면 제가 이제 5G 관련주 하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하나, 두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먼저 설명해 주신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제까지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상증자를 예전에 좀 했었다 보니까, 근데 유상증자가 빚을 갚는 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50%대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공장 매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0%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대표자의 인터뷰가 나왔죠. 자, 일단 이노 인스트루먼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광융착 접속기 제조 판매 기업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21선을 돌파, 61선 초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세히 보면 MACD 같은 경우가 오늘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부채 비율 감소와 함께 하반기부터 이제 신제품 출시 기대감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부터 기관 쪽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2%대 이상의 강세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시가는 이제 서서히 좀 떠서 또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부분은요. 주봉 차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2020년도 2월 달 때처럼 파라볼릭이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죠. 지금도 이번 주부터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20주선 돌파가 임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강세 1분과 함께 20주선 돌파가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 다음 주까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5G 관련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봉상 이제 60일선을 20일선을 돌파한 만큼 21선이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상신전자라는 기업인데요.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일단 또 이제 가전제품, 전자파 감쇄, EMI 필터를 또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21선 오늘 첫 돌파했습니다.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1, 2년 동안 무상증자를 2번씩이나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는 2,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임원들이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의 질은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 국면 속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죠. 그래서 이 기업 최근 들어 ESS 전기차 쪽에 리액터 시장에 이제 신규 사업을 또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2020년도 때부터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제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기차 내년도부터 좀 더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덜 올라온 전기차 관련 부품주 중에서 상신전자도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21선을 돌파한 만큼 21선 부분을 단기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죠. 대하태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태알 제가 대북 전문가로서 아마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6월 달에 요 고수스를 비롯해서 각종 이 프로그램들, 여의도 주식왕이라든가 이런 6월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한번 8,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이제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8월 15일 다가오죠. 거기서 연설문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하이라이트가 된다면 혈장 치료제에 대한 승인 가능성의 이슈, 그 또한 이러한 대북 관련주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8월 달에 만약에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일본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 이런 스케줄표가 있기 때문에 일정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대하태 같은 경우가 횡보 등락을 보일 때 거래가 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차 전고점 돌파하며 빠르게 올라갈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월봉 차트가 파라볼릭에 대한 상승 전환이 저번 달에 되고, 그리고 이번 달도 상승 전환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MACD 오실레이터가 추세가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월봉이 시작이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 자체가 3개월 중간에 한번 조정받을 때 거래가 좀 감소했다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조정받을 때 감소해야 주가는 더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나란히 3개월째 비슷한 거래를 함에 따라서 대량 거래가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기둥을 세웠단다면 하방 경지 굉장히 강합니다. 내려간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 이번 주 좀 더 추가 상승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량 거래가 최고 섰던 시점에 절반 정도가 바로 저항권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붕괴가 되고 올라가봤자 저항. 하지만 여기가 돌파되면 8,800원대가 돌파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10,000원의 돌파까지도 바라볼 수 시점이니까 그런 기준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아시고서 일단 매매를 이어간다면 5개월선만 잘 잡고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5개월 이평선 내지 주봉에서 만약에 일시적인 어떤 돌파적인 변수가 나와서 순간 발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북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갑작스럽겠죠? 다음날 상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에 대한 공산당의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이제 두고 있는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될 걸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락 시의 어떤 흐름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이어져서 20주 이평선까지도 크게 무리 없이 매매는 이어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리댓 전문가님. 이 주식이라는 것이요, 제가 항상 평상시에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이론이 있고요. 또 현재 실전면에서 매매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사실 적에 이론을 해갖고 자꾸 주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은요, 이론으로 사시면 백전백패합니다. 주식은 항상 그 회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이 언제 사야 되는가,
때를 사야 되는데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덥석덥석 미래 전망성이 좋다고 덥석덥석 사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에서 항상 우리가 매매 전략 펼칠 적에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잘 보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돌보듯이 매일매일 돌보는 것이지 정답이 있어가지고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측과 예상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예측과 예상은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고 현재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현재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를 좀 볼까요? 자, 제넨바이오 상태를 잘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점진적 올라오는데 이걸 보고 계단식이라고 그래요. 1단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아가면서 5일선이 안 깨지죠. 제가 아까 주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대세상승 고래사냥 5일선 매매를 즐기자. 바로 이렇게 5일선 매매를 즐기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올라갈 적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받을 적에 항상 이렇게 아래꼬리가 생기면서 5일선에 근접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 그때가 매수권입니다. 또 지지선도 되는 것이고 붕괴되면 손절 라인도 되는 것이고 만약 붕괴되면 그날 바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수권에서는 붕괴되면 그 다음날 확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경일 짧은 상태에서 붕괴됐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적으로 계단식 상승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재료도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밑에 보면 거래량도 대량을 된다 종가를 2,770원 이것이 바로 손절 라인 때 또는 지지 라인 때 중장기로 볼 적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3바타, 7바타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세를 보는 것이 좋다. 단기보다는 멀리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이제 8시 제가 이제 M10W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전되는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꼭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대응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노란톡에 MTNW 강남큰손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하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무료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고 MTNW의 장 끝나고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좀 하루는 이제 오늘 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푹 쉬었다가 내일 또 장 끝나고 방송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니 전문가님. 네. 대세 상승 장세에서 깡통 찬다는 말 들어보셨죠? 대세 상승 장세라고 덮어놓고 추격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대세 상승 장세를 하더라도 조정을 보일 적에 또 항상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